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오늘 사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차시, 첫 단원, 첫 차시입니다. 빠밤. 자, 1단원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라고. 나 이거 글씨 작네. 정치 발전인데, 여러분들이 5학년 때, 2학기 때 이제 역사를 6.25까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6학년 1학기 때는 정치라고 이렇게 써놓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아니, 현대사지, 현대사. 그러니까 6.25 이후부터 그 현대사를 좀 배우면서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치가 뭘까? 그럼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걸 한번 찾아봤어. 정치는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 근데 꼭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도 어쨌든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행사하는 활동.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발전을 하였나.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뭐 민주주의의 너무 두꺼운데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이 이거 아니고 이건 것 같은데 글씨 선생님 못 써요. 그 한자를 잘 몰라서.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주인인 정치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라고 하죠. 그리고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고, 세 번째 파트에선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본다고 하네요. 여기 보면은 6월 민주항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1987년 6월인데요. 대충 사건을 쓱 얘기를 해보자면 이때 당시에 전두환 여러분 알죠? 그 대머리 아저씨. 지금 할아버지죠.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간선제였어요. 간선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는데 이때는 그냥 대통령이 자기 유리한 대로 이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선거를 해라라고 해서 87년에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직접 선거로 바뀌게 돼요. 1987년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6월 민주항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학급 자치회는 여러분 알고 있죠. 교실에서 뭐 학급 회장, 부회장, 뭐 아니면 다른 학급을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고, 뭐 예전보다는 조금 잘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죠. 그렇죠? 대법원. 법원은 뭐 지방법원도 있고 여러 가지 법원의 종류가 있는데요. 법원 중에 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리고 정부청사. 정부 기관들이 많이 세종으로 이동했죠. 원래 이제 과천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종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왔어요. 세종, 그쵸? 그리고 이 사진은 뭔가요? 여기 보면 이제 국회라고 써있죠. 국회. 그래서 국회에는 누가 있냐면 국회의원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차차히 더 배우겠지만 국회라고 하는 곳은 법을 제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5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재헌헌법을 배웠어요. 기억 잘 안 나죠? 재헌헌법. 그러니까 처음으로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재헌헌법을 만들어 다시 재헌국회라고 하는데 우리 그 재헌절이 언제예요? 7월 17일이죠. 이게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그 반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출석을 했고 뭐 누가 뭐 반대를 했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학습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을 걸쳐서 발전해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 어머니들 아버지들 살 때만 해도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뭐 대통령을 욕하면 잡혀간다거나 뭐 지금 인터넷에 보면 대통령 욕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까닭,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태도, 국가기관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볼 거예요. 그쵸? 넘어가 보겠습니다. 링컨 연설에 담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의미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선생님 이제 노예제 폐지, 그치? 노예제 폐지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뭐 남북 전쟁의 영웅, 약간 그런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미국 남북전쟁이 지내던 1864년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하냐면 게티스버그 어드레스라고 얘기해요.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생님 이거 스펠링 틀렸나요? 선생님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창피해서 이게 아닌 몰라 틀렸으면 창피하고 말아요. 그냥 선생님 영어 잘 못해요. 영어 몰라요. 자, 게티스버그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어드레스는 주소뿐만 아니고 이제 연설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난 에이브러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어드레스가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었다는 거죠. 왜 유명했을까? 이때 당시 게티스버그에서 일어난 전투에서는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곳을 찾아서 죽은 병사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 중요한 말 나오죠. 자유, 평등의 원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보장된 무엇을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자유. 되게 중요한 말이죠. 자유. 그렇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이에요.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선생님이 순서를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니까 국민의 의, 이게 아마 바이 더 피플일 것 같은데, 선생님 틀리면 이따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다시 말해줄게요. 이거는 국민의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모르겠다. 이게 위한이 포 더 피플인 것 같고 의한이 바이 더 피플 아니야? 바이 더 피플, 국민의, 오브 더 피플인가? 일단은 그럼 이제 검색하면 나올 거니까 한번 보고, 이거 이제 우리 그 되게 유명한 머스태시죠. 이 되게 턱수염으로 유명한 연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사람이죠. 선생님이 혹시 이거 제대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치면 여기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어드레스 맞잖아. 에이브러함 링컨스 게티스버그 어드레스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되게 아까 그 나온 것은 굉장히 압축된 연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예전에는 이거 게티스버그 어드레스 영어로 막 외우고 막 그랬는데, 여기 왜 그거는 없냐? 영어로 돼 있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영어로 된 게 링컨 대통령인가 봐. 그쵸? 다른 데서 찾아야 되나? 여기 있다. 게티스버그 영어 사전에 나오네요. 영어 사전에 게티스버그 어드레스고, 게티스버그 어드레스의 풀 센텐스가 안 나오나요? 게티스버그 어드레스의 풀 센텐스를 좀 알고 싶은데. 여기 맞네. 오브 더 피플이 맞네요. 여기 나오네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나왔어요. 1963년 11월 19일 링컨의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 민주주의를 정의한 말,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말한 거는 얘가 국민의가 of the people이에요. 오브 더 피플. 이거 괜히 선생님 근데 이거 영어인데 왜 여기서 해요? 그래서 이거 아는 척하기 딱 좋아요.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라 정부, 이것은 거의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유는 영어로 freedom이고요. 그리고 권리는 right예요. right. right는 오른쪽이란 뜻도 있지만 권리도 있어요. 우리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써보고 찾은 낱말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써봅시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주의란 말 들어보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아니고 민주주의. 선생님이 써볼게요. 일단 민주주의. 뒤에서 배우겠지만 민주주의는 뭐 나라 국민이 주인인 그런 정치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 또 뭐가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평등 중요하죠. 평등. 나랑 너랑 다르지 않다. 평등이죠. 평등이고 옛날에는 그냥 왕일 때는 어땠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이었잖아, 그치? 우리 아버지는 왜 왕이 아닐까? 아무튼 근데 여기선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대표자를 선출을 하죠. 하다못해 반장도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게 뭐라 했어요? 법이죠, 법. 법이 되게 중요해요. 법. 물론 조선시대도 법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선생님은 국민주권이란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국민주권. 주인된 권리란 뜻이에요. 이 권은 아까 말했던 right란 뜻이에요. 그죠? 권리, 국민 주인 권리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키워드라고 하면 참여가 있어요. 참여. 이게 여러분들이 정치나 그런 것에 방관하잖아요. 방관이 뭐냐면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야. 방관하면 방관의 반대말은 참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참여를 열심히 해야 정치의식이 성장을 하고 더욱더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치 잘 몰라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아 버리면 그냥 우리나라는 더욱더 나쁜 나라가 되는 것이죠. 혹시 모를 옛날처럼 독재가 등장할 수도 있죠.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에서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런 선생님이 말한 문장을 이용해서 어떤 나라를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어야 되는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이게 민주주의라 했어요. 그 선생님이 주인이며 글씨가 이상하지만 미음이에요. 주인이며 모든 사람이 어때야 돼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과 여러분이 다른 대우를 받으면 안 되겠죠. 평등한 나라. 선생님도 한 명의 국민이고 여러분들도 한 명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국민의 참여 되게 중요하다 했죠. 국민의 참여를 통해 사회 문제를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때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나라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되게 소중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법이나 질서 같은 게 없으면 나라가 진짜 큰일 나겠지. 그래서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 여러분들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지는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법이라는 건 법 오브 법이에요. 법에서 제일 높은 걸 우리가 헌법이라 해요. 그래서 헌법을 고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만 헌법을 고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 뭐예요? 1919년에 그죠?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 임시정부 기억나요? 우리 5학년 때 배웠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맨 처음에 상하이에 있었죠. 상하이에 있다. 마지막 정부는 어디로까지 갔어요? 충칭으로 갔죠. 한국 광복군 세우고 나라의
독립전쟁 하려다가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못 왔잖아, 그치?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우리 이제 배울 건데, 선생님이 까먹을 수도 있는데, 1960년 5월 3일 아니다. 3.15 부정선거다. 3월 15일 날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다시 해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큰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4.19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이어받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따라서 정의, 인도와 동포, 사랑으로 결의 단결을 튼튼히 하고, 뭐 되게 어려운 말이죠. 모든 사회의 나쁜 버릇과 옳지 못함을 깨트리며 자율과 어울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고르게 하고, 그죠? 이거 평등에 관련된 말이죠. 기회를 고르게 하고 능력을 한껏 떨쳐내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 생활을 고르게 하고 밖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가 함께 번영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마련할 것을 다짐하면서, 처음에 언제 마련했냐? 48년 7월 12일 날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헌법은 8번에 거쳐서 개헌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9차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8번에 거쳐서 개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고친다는 걸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 헌법을 고치는 데는 무조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이게 마지막으로 고친 게 1987년 10월 29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987년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대통령을 뽑는 방법을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헌법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쉽진 않은 것 같은데, 헌법 전문입니다. 전문은 이제 그 위에 걸 말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시에서 배운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배운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다 보니까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 선생님이 살짝 더 많이 이야기를 좀 해준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6쪽부터 10쪽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걸 항상 했었어야 되는데 6쪽부터 9쪽까지네요. 9쪽까지고 오늘은 1차 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